강수연은 침대 위에서 마커스 존슨의 단단한 몸을 바라보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이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의 남성성을 보고 놀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무 커요. 수연의 말에 마커스는 부드럽게 웃으며 그녀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할게요. 당신이 편안할 때까지. 안녕하세요. 황혼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강수연은 퇴근 후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어둡고 조용한 집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10년 전 이혼 후 혼자 살게 된 아파트는 점점 더 넓게만 느껴졌습니다. 특히 딸 민지가 호주로 취업을 떠난 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습관적으로 내뱉은 인사에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수연은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놓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혼자 먹기 위한 반찬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김치와 계란으로 간단히 끼니를 때우기로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그러나 어떤 프로그램도 그녀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손은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으로 향했고 딸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민지가 올린 새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시드니에서의 두 번째 여름. 너무 행복해요. 해변에서 찍은 민지의 사진은 눈부시게 행복해 보였습니다. 수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곧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댓글을 남기려다 멈추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딸 잘 지내니? 사진 정말 예쁘다. 엄마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몇 분 후 민지의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아요. 다음에 꼭 같이 와요. 영어 배워서 혼자서도 여행할 수 있게요. 수연은 메시지를 읽고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어. 그녀는 학창시절 이후로 영어를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일할 때도 간단한 인사말 정도만 알았을 뿐 제대로 된 대화는 불가능했습니다. 영어를 배워야겠다. 결심한 수연은 다음 날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찾았습니다. 게시판에는 다양한 강좌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중 성인을 위한 실용 영어 회화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원어민 강사와 함께하는 실전 영어.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포스터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흑인 남성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딸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여기 등록하고 싶은데요. 수연은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어떤 강좌를 원하세요? 저기, 영어 회화 강좌요. 아, 마커스 선생님 수업이군요. 인기가 많아서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운이 좋으시네요. 수연은 신청서를 작성하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설렘이었습니다. 첫 수업날 수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너무 꾸미면 어색할 것 같고 너무 편하게 입으면 의욕이 없어 보일 것 같았습니다. 결국 단정한 셔츠와 베이지색 바지를 선택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해 교실을 찾아 들어서자 이미 여러 수강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3, 40대 주부들이었고 수연과 비슷한 나이대는 몇 명 없었습니다. 그녀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시계가 10시를 가리키자 교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수연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포스터에 인상적인 미소를 가진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보니 훨씬 더 크고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마커스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분명하게 말했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모르는 수연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커스는 앞자리부터 차례로 자기소개를 시켰습니다. 수연은 긴장해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어젯밤에 간단한 자기소개를 준비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유창한 영어를 듣자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마침내 수연의 차례가 왔습니다. 수연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마커스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친절했습니다. 첫 수업은 기본적인 인사말과 자기소개를 배우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마커스는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관심을 기울였고 특히 초보자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수연이 교실을 나서려는데 마커스가 다가왔습니다. 수연 씨, 잠시 괜찮으세요? 그가 서툰 한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수연은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처음 영어 배워요? 네. 학창 시절 이후로 거의 공부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가요. 호주 가면 딸 만나요? 마커스의 서툰 한국어에 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딸이 거기서 일해요. 보고 싶어요. 좋아요. 열심히 가르쳐요. 마커스가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어떤 한국 음식이 맛있어요? 수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많은 음식이 있지만 김치찌개가 맛있어요. 김치찌개. 네, 맛있어요. 마커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수업에서 봐요. 수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커스의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친절함이 오랜만에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업이 계속되면서 수연은 영어에 점점 더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커스는 재미있는 활동과 게임을 통해 영어를 가르쳤고 학생들이 부담 없이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마커스는 학생들에게 짝을 지어 대화 연습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한 학생이 결석해서 수연이 파트너 없이 남게 되었습니다. 마커스가 수연의 테이블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수연은 긴장했지만 기회라고 생각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마커스는 수연의 영어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의 격려에 수연은 더욱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도 수연은 영어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녀는 영어 학습 앱을 다운로드하고 영어로 된 간단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문장들을 반복해서 연습했고 호주에 가서 딸과 함께 할 일들을 영어로 적어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연은 딸과 화상 통화를 하면서 조금씩 영어를 섞어 말했습니다. 2달째 되는 날 수업이 끝난 후 마커스가 다시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연 씨, 영어 많이 좋아졌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네, 매일 연습했어요. 훌륭해요. 한국어도 저 연습했어요. 마커스의 한국어가 눈에 띄게 향상된 것을 보고 수연은 감탄했습니다. 한국어 많이 늘었네요. 어디서 배웠어요? 유튜브요. 그리고 한국 친구들이 도와줬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마커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연 씨, 혹시 커피 마실래요? 수업 아니고 그냥 친구처럼? 수연은 놀랐습니다. 그의 제안이 단순한 친절인지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렘이 피어났습니다. 네, 좋아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토요일. 어때요? 토요일 좋아요. 그들은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연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한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10년 만에 누군가와 데이트 비슷한 약속을 잡은 것입니다. 게다가 외국인, 그것도 흑인 남성과. 이게 데이트인가?
아니면 그냥 영어 선생님과 학생의 만남일까? 수연은 혼란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수연은 거울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할지, 화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는 어떻게 손질해야 할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결국 단정하면서도 편안한 스타일의 원피스를 선택했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마커스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수업 때 입는 셔츠와 바지가 아닌 캐주얼한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더 젊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수연 씨, 안녕하세요. 기다렸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그들은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곧 마커스가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호주. 언제 갈 거예요?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요. 영어를 더 배워야 해요. 딸. 사진 있어요? 수연은 스마트폰을 꺼내 민지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쁘네요. 엄마처럼. 수연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커스 씨는 가족이 있어요? 마커스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아내. 7년 전에 죽었어요. 오,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아들, 딸 있어요. 미국에서 살아요. 보고 싶겠네요. 네, 매일 보고 싶어요. 하지만 전화해요. 비디오 콜. 그들은 서로의 가족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커스는 시카고에서의 생활, 아내와의 추억,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수연도 자신의 이혼 이야기, 백화점에서 일했던 경험, 딸 민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화는 점점 더 편안해졌고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번역 앱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그것조차도 그들에게는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수연 씨, 한국 음식 좋아해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 요리할 줄 알아요? 조금. 라면은 잘해요. 마커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연도 웃었습니다. 그의 유머 감각이 좋았습니다. 다음에 한국 음식 만들어 줄게요. 마커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기대할게요. 커피를 마신 후 그들은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봄날의 따뜻한 햇살 아래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커스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수연은 그녀의 취미와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되었을 때 마커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음 주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수연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 후로 수연과 마커스는 수업 외에도 종종 만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공원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문화에 대해 배우고 언어의 장벽을 넘어 더 깊은 이해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마커스가 수연에게 한국 시장에 대해 물었습니다. 한국 시장. 어디가 좋아요? 진짜 한국 느낌 있는 곳. 광장시장이 좋을 것 같아요. 전통 음식도 많고 물건도 다양해요. 같이 가요? 제가 길을 잘 몰라요. 그렇게 그들은 주말에 광장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마커스는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에 감탄했고 수연은 그에게 다양한 한국 음식과 물건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건 빈대떡이에요. 맛있어요. 먹어볼래요? 마커스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빈대떡을 맛보았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그들은 시장 안작은 노점에 앉아 빈대떡과 막걸리를 나눠 먹었습니다. 마커스는 처음 마셔보는 막걸리의 맛에 놀라워했습니다. 이게 막걸리예요? 달콤하고 특별해요.
수연은 마커스가 한국 문화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였고 그 모습이 수연에게는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시장 구경을 마치고 마커스가 제안했습니다. 한강 보러 갈까요? 저는 한강 좋아해요. 한강 공원에 도착해서 그들은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날의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강물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한국에서 5년 살았는데 아직도 한강 볼 때마다 아름다워요. 미국에는 이런 강이 없어요? 있어요. 하지만 다른 느낌이에요. 한강은 도시와 함께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와요. 활기차요. 수연은 마커스의 시선으로 한강을 바라보니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마커스 씨는 왜 한국에 왔어요? 마커스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내가 죽은 후 너무 슬펐어요. 모든 게 기억나요. 집, 거리, 친구들. 다 아내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곳에 가고 싶었어요. 새로운 시작. 그래서 한국을 선택했어요? 네. 친구가 한국에서 영어 가르쳤어요. 한국 좋아, 사람들 친절해, 음식 맛있어 라고 했어요. 그래서 왔어요. 수연은 마커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많이 외롭겠네요. 처음에는 많이 외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마커스가 수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수연 씨 만난 후에 수연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마커스 씨 만나서 행복해요. 그들의 손은 여전히 맞잡아져 있었고 그 온기가 두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연과 마커스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회사를 즐겼고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수연의 영어 실력도 향상되었고 마커스의 한국어도 많이 늘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마커스가 수연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우산 하나로 비를 피하며 걷다가 마커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수연 씨, 뭔가 말하고 싶어요. 비가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 외에는 조용했습니다. 수연은 마커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빛 아래에서 그의 얼굴은 진지해 보였습니다. 수연 씨 좋아해요. 그냥 친구 아니고 더 깊은 마음. 수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 만에 누군가에게서 듣는 고백이었습니다. 저도 마커스 씨가 좋아요. 마커스는 조심스럽게 수연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습니다. 수연은 자연스럽게 눈을 감았고 마커스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부드럽게 닿았습니다. 그것은 짧지만 달콤한 키스였습니다. 수연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그녀의 마음은 10대 소녀처럼 두근거렸습니다. 괜찮아요? 마커스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들은 다시 한번 키스했고 이번에는 좀 더 길게, 좀 더 깊게 이어졌습니다. 빗속에서 나눈 키스는 두 사람의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이끌었습니다. 수연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마커스가 물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차 한 잔만.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마커스는 주변을 수연의 아파트는 작지만 아늑했고 곳곳에 그녀의 취향이 묻어났습니다. 벽에는 몇 장의 풍경화가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책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예쁜 집이에요, 마커스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드릴게요. 녹차 괜찮아요? 네, 좋아요.
수연이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 마커스는 거실의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은 민지의 사진이었고 몇 장은 수연과 민지가 함께 찍은 것이었습니다. 딸이랑 많이 닮았네요. 마커스가 말했습니다. 수연은 차를 가지고 와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해요. 그들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곧 편안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일 했어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대학에서 음악 가르쳤어요. 재즈. 정말요? 악기 연주할 줄 알아요? 피아노, 색소폰. 조금 기타도. 수연은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마커스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음악 안 가르쳐요? 가끔. 개인 레슨해요. 하지만 영어 가르치는 게 더 쉬워요. 일자리 많아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들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마커스의 손이 자연스럽게 수연의 손을 잡았고 그녀는 그 온기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수연 씨, 정말 아름다워요. 마커스의 말에 수연은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당신은 아름다워요. 마커스가 천천히 수연에게 다가왔고 그녀의 입술에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이번에는 밖에서보다 더 깊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마커스의 목을 감싸 안았고 그의 강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마커스가 잠시 떨어져 수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요? 그의 진심 어린 물음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오랜만이라. 조금 긴장돼요. 마커스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멈출 수 있어요. 그의 배려에 수연은 감동했습니다. 마커스는 그녀를 소중히 대해주었고 그것이 수연의 마음을 더욱 열게 했습니다. 괜찮아요? 마커스가 다시 물었습니다. 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정말 좋았어요. 마커스는 수연을 더 가까이 끌어안았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해요.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잠이 들었습니다. 수연은 오랜만에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잠드는 것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마커스의 팔에 안겨 눈을 떴습니다. 잠시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웠지만 곧 어젯밤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커스도 눈을 떴고 수연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잤어요? 네, 오랜만에 정말 잘 잤어요. 마커스는 수연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후회 없어요? 수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혼자 지내던 10년의 시간 동안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워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그것도 흑인 남성과.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감이 그녀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니요, 후회 없어요. 마커스 씨는? 절대 없어요. 당신은 특별해요, 수연. 그들은 아침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수연은 간단한 한국식 아침을 준비했고 마커스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는 젓가락 사용이 서툴렀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오늘 뭐 할까요? 마커스가 물었습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함께 있고 싶어요. 하루 종일. 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도 마커스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 후로 수연과 마커스는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수연의 집에서, 때로는 마커스의 아파트에서 지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생활 방식을 배우고 서로의 취향을 존중했습니다.
마커스는 수연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수연은 마커스의 한국어 실력 향상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함께 요리하고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서울의 다양한 장소를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그들은 서로의 품에 안겨 깊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수연은 마커스와의 관계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성성을 되찾았고 마커스는 아내를 잃은 후 닫아두었던 마음을 다시 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수연은 영어 수업에서 다른 수강생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수연과 마커스가 수업 시간에 나누는 미소와 눈빛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여성 수강생이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연 씨, 혹시 마커스 선생님이랑 사귀는 거예요? 수연은 당황했지만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비슷해요. 여성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외국인이랑 사귀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게다가 흑인이라. 수연은 그 말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피부색은 중요하지 않아요. 마커스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문화 차이도 크고 사람들 시선도 있고. 수연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 제 행복이 더 중요해요. 그날 저녁 수연은 오랜 친구 미영과 만났습니다. 미영은 수연의 대학 동창으로 가끔 만나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요즘 표정이 밝아 보여. 무슨 좋은 일 있어? 미영이 물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커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외국인이랑 사귀는 거야? 그것도 흑인? 응. 마커스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를 소중하게 대해주고 항상 배려해줘. 미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다른 세계 사람이잖아.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을까? 물론 차이는 있어. 하지만 우리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 미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나도 기쁘지만 조심해. 사람들 시선이 그렇게 너그럽지 않아. 수연은 미영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커스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녀에게 너무 소중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커스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의 외국인 친구들 중 일부는 그가 한국 여성과 진지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여자와 진지한 거야? 문화 차이가 크지 않아? 마커스의 미국인 친구가 물었습니다. 수연은 특별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그래도 언어 장벽도 있고 가치관도 다르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마커스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어려움이 있어. 중요한 건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려는 의지야. 그렇게 수연과 마커스는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만의 행복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그 과정에서 더욱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때로는 주변의 시선과 편견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그들은 서로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특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커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수연은 이제 종종 마커스와 함께 커뮤니티 센터에서 다문화 커플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문화적 차이가 장애물이 아닌 선물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존중이에요. 마커스도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계속 배우고 있어요. 그게 관계를 신선하고 흥미롭게 만들어요. 그들의 침실에서도 문화적 차이는 오히려 그들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했습니다.
마커스의 개방적이고 직접적인 표현 방식과 수연의 섬세하고 간접적인 방식이 조화를 이루며 그들은 서로에게 깊은 만족을 주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수연. 마커스가 침대에서 수연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도 달라졌어요, 마커스. 당신이 없었다면 이렇게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0년 전 이혼 후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수연은 이제 더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깊은 슬픔에 빠졌던 마커스도 수연과 함께 새로운 행복을 찾았습니다. 나이, 국적, 언어, 피부색. 그 모든 차이를 넘어 그들은 서로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이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다음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